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는요, 정말 체류탄 냄새 나면 대학생들 엄청 욕했어요. 왜 데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류탄을 쏘게 만들고. 그때 1학년 초기에 그랬는데 가을쯤 돼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품은 거죠. 정말 대통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주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막 주변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학생 생활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제 1학년 아마 겨울 때부터 경찰들이 저 잡는다고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제 인생이 그냥 완전 180도 달라진. 달라졌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이시죠. 전북 익산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의원님 이름이 정말 정치하기에 진짜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정치인은 이름도 특이해야 된다고. 네네네. 의원님 이름 관련해서도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엄청나죠. 뭐 히트 쳤죠, 이름으로. 네네네. 제가 처음 17대 때, 2004년입니다. 출마를 했을 때, 그때는 무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치에 도전을 하니까. 근데 시골 가면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한병도입니다 하면은 또 금방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쓴 게, 제가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이름이 한병도입니다. 근데 제가 술을 진짜로 못 마셔요. 네. 네. 실제로.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다니니까, 저 술 한 병도 못 먹는 한병도 왔다고 해서, 기억해주기 아주 좋은.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의 가족 관계를 제가 좀 검색해봤는데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가족 관계가요? 네, 지금 현재 꾸리신 가족 말고 원래 부모와의 그런 가족 관계는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네네. 어머님은 최근에, 이제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평생을 교직에 계셨고,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고, 저희 이제 어머님이 사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아버님이 선생님 생활을 했지만 그 원부교 성직자이셔서 월급을 다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생계를 또 막 꾸렸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막 하숙도 하시고, 막 농산일도 하시고, 옷가게도 하시고, 아버님이 선생님이신데도 그 생계를 꾸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리고 뭐 아주 평범한 뭐 대한민국의 어머님, 아버님처럼 저희 부모님도 그랬죠. 네. 지금 가족 지금은 이제 아들 둘, 음. 와이프, 그런데 와이프는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큰아이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취업 준비생인데,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력서를 넣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고요. 예, 그리고 둘째 막내. 예, 둘째 큰애하고 4살 차이.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서 쭉 사신 거죠? 완전 촌사람이죠. 완전. 대표적인 촌사람이죠. 가끔 제가 TV 토론 같은 데 나가면 평상시에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네. 좀 흥분을 하거나 네. 말이 빨라지면 여지없이 사투리. 그 전라북도 사투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뭐 초중고 대학교 전부 그 지역에서 나왔고, 지금도 거기 살고 있고, 정치 생활을 끝나더라도 다른 데 뭐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서 살 생각이고요. 네.
근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국회의원을 많이 하고 많이들 그러는데 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장 생활도 저 처음엔 대학에 근무했어요. 그 지역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가 있는데 네네. 대학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좀 잠깐 한 1년 몇 개월 근무했어요. 근무하다가 이제 유혹 제가 그 대학 생활을 학생회장 네네네. 학생운동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 모임도 하다 보니까 대학 근무하다가 이제 확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직장 생활까지 그 대학에서 했으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좀 어릴 때는 학창 시절에 어떤 아이였어요? 어땠을 것 같나요? 축구 좋아하고 네, 맞아요. 뭔가 장난기 많았던 맞아요. 아이였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부를 잘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같은 걸 아주 좋아했고요. 아버님이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운동만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은 어렸을 때부터 막 태권도 도장, 합기도 도장, 아버님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운동을 시켰지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운동은 다 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 철봉, 평행봉 이런 거 좋아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연극하고 연극하는 걸 연기도 하셨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학도 연극영화학과 가려고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연극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막 아주 운동 좋아하고 그런 연극 같은 거 하기 좋아하고 아주 활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안 믿으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춤도 아주 좋아하고 잘 추고 그런 아주 활발한 학생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제 인생에 그냥 완전 180도 달라진. 달라졌다. 그러고 보니까 이을령 선수하고 이천주 선수 이렇게 그 모습들이 보이네요. 네, 네. 그런가요? 축구 선수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아, 잘하지는 진짜. 못하는데 아무튼 네. 너무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지금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살도 안 찌고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예체능 쪽에 끼가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꿈도 약간 뭐 축구 선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래 희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 운동을 저보고 아주 잘한다고 네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아버님은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연극을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이 연극 영화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는 연극영화과가 없으니까 그럼 서울로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오면은 저희 그때 아버님이 학생 운동을 할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경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 벗어나면 그때 이제 저희 그 시절에 7년 6월 항쟁 있고 그럴 때는 네네. 학생 운동이 가장 막 열렬히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민주화 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좀 좀 하셨어요. 서울로 가는 걸.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갔는데 그것도 신문방송학과는 좀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 같은 거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전혀 전공하고는 관련 없이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배당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많이 해서 전공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기자라는 꿈 그런 것도 좀 갖고 계셨어서 네. 그 학과를 지원을 하셨던 거네요? 처음에는 연극영화과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신문방송학과를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신문방송학과는 간 거죠. 네. 그리고 그때는 기자가 정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성격이 활달해서 그런 생각을 그냥 젊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대학 가시고 나서 6월 항쟁 때 의원님이 한 활동으로 인해서 또 투옥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막 운동하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 운동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제가 오죽하면 대학교 가면 이 학생 운동하고 서울 가서 그러면 그게 걱정이 돼서 주변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좀 어려운 시기였죠. 저도 그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는요, 정말 체류탄 냄새 나면 대학생들 엄청 욕했어요. 왜 데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류탄을 쏘게 만들고. 그리고 제 기억에 단과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 로비에 광주 항쟁 관련된 비디오를 틀어줬는데 저는 그걸 막 욕했습니다. 저게 사실도 아니고
저거 조작해서 이 괜히 이렇게 학생들 데모하게 만들려고 운동권들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반대했고 그때 1학년 초기에 그랬는데 가을쯤 돼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품은 거죠. 정말 대통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저게 조작되지 않았다면 저게 사실인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1학년 가을 같겠죠. 그래서 막 주변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학생 생활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제 1학년 아마 겨울 때부터 경찰들이 저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운동에 뛰어드니까 1학년 때부터 동원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어떤 단체 가입이라든지 그런 네, 막 활동이 그 뭐 풍물패 대학에 이렇게 서클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활동을 했고 그 제가 연극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생원 앞에서 각설이 그 시사 풍자하는 각설이를 했는데 지금도 사진을 보면 제가 그 각설이 복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고 계단에 학생들이 정말 꽉 찼었어요. 그 앞에서 제가 각설이 공연을 했는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각설이 공연을 네네. 통해서. 그거 하고 아마 경찰이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생운동 시작을 하고 이제 4학년 때 학생회장 하고 그때 학생회장 하면서 이제 그 투옥이 됐습니다. 다 그때는 학생회장 하시다가 4학년 때. 학생회장 하다 어떤 계기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집회를 전부 학생회장이 앞에서 주도를 하니까 대부분 다 경찰에서 수배를 하죠. 근데 수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 간의 연합, 연대 집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가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회장을 잡으려고 하니까 막 위장하고 몰래 다니고 그 저를 못 잡아가게 하려고 학생 몇 명이 주변에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익산을 빠져나와서 전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로 딱 추적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버스가 딱 가는데 그 검문소에서 딱 쓰더니 밖에를 이러고 보니까 경찰 전경들이 차를 다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야 내려다보고 이거 어떡하지?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앞에서 이제 경찰들이 올라오니까 두세 명이 저항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바로 제압당하고 그냥 덜덜덜 끌려가죠. 그래서 바로 그냥 구속됐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든지 몰랐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확실한 신념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게 옳다라는 사람이 사고가 어떤 믿음, 신념이 있으면 막 그 경찰 잡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포 그런 게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내 생각을 똑바로 다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 행위를 했는지 그걸 항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검찰이나 뭐 여기 가서도 막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때는 그랬어요 학생들이. 학생 운동이 몸담고 나서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일 힘드셨죠. 네. 왜냐면 특히 아버님께서는 또 그 공직에 계셨고 네 아버님은 교직에 계셨고 그 원광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이게 우리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의 재단입니다. 근데 그 재단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님 입장에서 이거 내 학교인데 우리 재단인데 정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가 4학년 때 제 기억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 시위가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전국 대학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학교에서 심하게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등록금을 학교에서 반환하는 받았다가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게 대학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더 힘드신 거예요. 너 왜 우리 학교에 와서 그러냐. 그냥 정치 투쟁해서도 잡혀가든지. 그리고 이제 학교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건 막 하지 말아라고 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네. 고모님도 오므리 종교 성직자이셨는데 집회하면 막 뒤에서 저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막 잡으러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대학교에서 교직원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또 정치권으로 연결이 되셨던 그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도 그렇고 네. 저희들은 모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그 임종석 저 정무수석 할 때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당시 한양대 학생회장인데 거기가 이제 3기 모임을 했는데 전대요 우리 학생 모임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전국 학생회장 출신들이 모임을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광흥창 모임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건 다르죠. 다른 거. 예, 예, 네. 이제 그건 대학 졸업하고 네. 그때 이제 저희 학생운동 가등했던 게 임종석, 우상우, 음. 이인영, 네. 이게 이제 같이 친했던 형들 모임을 계속 함께 했었거든. 특히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는 그 뒤에 모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직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모이면 저희들 항상 주로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현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선후배들이 너는 익산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기반도 탄탄하고 한번 시도해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제안을 여러 명이 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좀 제가 스스로 너무 벅차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근무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학교 사표 내고 정치를 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많이 말렸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대학에 다니는 게 제일 좋은 직장이거든요. 제일 같이 좋은 힘든 직장. 일을 하려고 예, 하는. 예, 예. 그냥 직장생활 꾸준히 하면 혜택도 좋고 좋은 직장이니까 다니라고 했는데 그걸 사표를 내고 일선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포럼도 만들고 경선에 바로 참여하고 경선 참여하면서 첫 번에 바로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임종석 전 실장님이 계셨던 그 모임에서 이제 의원님한테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많이 했죠. 권유를 그 했던 모임들에서. 거고, 그치, 예. 그 모임에서 그럼 시작이 된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임종석 전 실장님하고는 그 전대협 3기 때 예. 활동 같이 했던 게 인연이 됐던 거죠? 그러면 대학 때부터 친구죠. 예. 예. 그럼 그때 의원님은 뭘 맡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원광대학교 학생회장, 그 전북의 어떤 그 통일운동하는 회장, 그 시기요. 예, 예. 그래서 함께 아. 했었죠. 임종석 그 실장하고 같이. 네. 그렇게 해서 정치에 네. 뛰어들게 되셨군요. 네. 네.